6월 19일 조현실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의 상하락 종목들은 뉴욕 증시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S&P 500 종목들 한 주간의 상승률인데, IT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도 많이 올랐지만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율이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퀄컴, 인텔이 크게 오르면서, 역시 반도체 업종들 위주의 탄력이 6주 좀 이어진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도 보시면은 금융들이 강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효한 증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상승폭을 좀 키웠고, 금융주들, 네, 여전히 지주사 관련 테마주들, 네, 화장품도 셌어요 이번 주에. 화장품 테마주들, 그리고 전력 관련 테마주들, 에너지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 보시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좀 조정이 많이 나왔죠.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30% 이상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한 주 동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3, 4년 동안 거의 1000%, 2000%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었다. 좀 아쉬운 거는 자동차입니다. 네, 현대차가 좀 반등을 시도하다가 이번에 또 실패했는데, 결국 이 걸림돌이 되는 거는 관세 협상의 기간이 약간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7월 달에 미국과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관세 협상이 좀 잘 됨으로 인해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좀 순환매가 들어오는 게 시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여전히 똑같은 재료로만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좀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냥 7월 정식 키워드가 3법 개정, 네, 7월 4일까지 민주당이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관세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법안입니다. 지금 오늘 또다시 이슈가 나왔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서, 이게 관세 법안이 기존에 있던 세금을 감면하는 것뿐만 아니고 트럼프 정책에 반대되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기업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발끈한 건데, 이런 것들도 국내 증시에는 지금 우리 지금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나 정부가 계속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관세 협상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게, 일본을 제가 계속 예시로 들고 있잖아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특징이 자동차의 무역 수지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계속 미국이랑 어떻게 보면 정말 미국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동맹국이지 않죠. 더 끈끈한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것은 자동차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자동차 관세 협상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 원투펀치가 반도체나 자동차예요. 반도체는 자동차고, 특히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동차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종목들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계속 미뤄지거나 어떻게 보면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무역 수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하러 먹고 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사실 추경이나 상법 개정으로 끌어올린 주식시장을 못 받쳐주게 될 경우에는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기에 좀 새로운 논란이 된 게,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정부가 기술적으로 발표를 했죠. 주담대 수도권은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주말 동안에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막 주식 그 부동산 카페도 가입해서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의견이 달라요. 너무 의견이 다르다. 규제를 잘했다는 의견도 있고, 6억 미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6억 미만의 이런 월세, 전세 이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그쪽에 수요가 쏠리면서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시장의 변동성은, 정책 변동성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야 될지 또 이제 주식으로 다시 넘어가야 될지, 이게 아직 애매하단 말이에요, 정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7월 증시는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증시 시장이 대세 상승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시장은 대세 상승이 아니다, 개별 장세, 주도주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더 갈 애들, 더 센 애들, 계속 좋았던 애들로 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이제 영향을 주는 애들,
반도체, 뭐 화장품, 조선, 방산 이런 쪽은 실적이 그래도 여전히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는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산조선의 피크아웃 우려가 이제 또 화장품,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금융을 샀잖아요. 그쪽으로 너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겠지만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버행 이슈에 대한 시장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악재가 떴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최근에 다시 잘 지내더니 이렇게 되면은 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제 SNS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휴머노이드 관련주, 로보택시, 뭐 자동차, 전기차, 2차전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성공하자마자 2차전지 급등했고요. 자율주행 급등했고요. 휴머노이드 기대감도 여전하죠. 근데 또 싸우게 되면은 그 종목들이 다 주지 않는 거예요, 테마주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이 테슬라의 주가가 국내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서클을 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테슬라도 많이 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이런 돌발적인 발언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때 이렇게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간관계란.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관세 협상 잘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네, 만약에 이게 빠그라지게 될 경우에는 진짜 피곤해질 수 있다. 제가 이제 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지금 저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 한국에 대한 스탠스가 너무나도 보수적이에요. 지금 대통령 당선됐다고 SNS에 올리지도 않았고요. 네, 최근에 그냥 코리아라는 단어를 북한만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사우스 코리아라는 단어를 얘기를 안 해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좀 추진하고, 뭐,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이런 건 좋은 건데, 지금 패싱이 되고 있다고 좀, 약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보는데, 원래 트럼프가 약간 그런 기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확실히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다.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6월 국회에서 3법 처리하고 7월 4일까지는 뭐 추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쉽진 않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말 그대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또 헌재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법을 또 함부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또 문제가 있다는 점들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도권 주담대 6억 원에 대한 이런 제가 유튜브에 댓글도 좀 몇 개 달렸단 말이에요. 몇 개 달렸는데 뭐 좋은 의견을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를 하면은 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오르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는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승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승하기 때문에 규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상승을 막으려고 하네?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어폐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항상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동산에 규제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집값이 더 튀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팩트니까, 뭐 정치 여부를 떠나가지고 사실 팩트는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에 대한 규제가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민주당 집권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집값이 또 오르게 될 경우에는 주택을 또 사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분명히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주간대가 6억으로 제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6억 미만의 또 집들로 또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 뭐 부동산 저도 막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제한에 대해서 누구는 어차피 제한하면 할수록 이때까지 집값이 올랐던 이력이 있어서 이게 또 주식시장에서는 부담될 것이다. 왜?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산의 70%가 전 국민입니다. 70% 기준이 다 주택시장에 몰려있어요. 유동성 자금이 없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제일 큰 단점이 뭡니까? 재산이 10억인데 집값이 막 8억 9억이고 현금은 막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자산이 그냥 집값에 있는데 80%. 80%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집은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정부가 계속 발언을 안 하면서 오히려 주식 시장 관련 발언을 많이 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왔는데 이게 또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반 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주 강세 종목들 원전 해체 관련주, 뭐 종합 물류 관련주,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 이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하나비전 이런 종 HBM 종목들에 대한 이런 성장률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는 투자액을 확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관이 없어. 실적을 받쳐주는 종목들이 가장 센 종목이, 그 다음에는 정부 정책주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종목들이죠. 일정 종목들 원전 해체합니다 해가지고 했을 때는 결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일정 이슈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세상승장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대세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포트폴리오를 막 늘리지 않았고 수급 나오면 무조건 단타로 다 뺀 거예요. 6월달에. 그럼 많은 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 종목도 사야 되지 않냐. 뭐 우상향 종목들이 조선 방산 화장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뭐 있습니다. 조선 방산 화장품, 그나마 한국전력과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요 정도 4개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뭐 전력 설비 관련 테마는 사실 너무 비싸서 사기 힘들고 뭐 2, 30만 원짜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맞다. 대대상승장이 아니구나. 지금 신고가 때리는 종목들이 합쳐서 제 생각에는 50개도 안 돼요, 여러분들. 2,700개 중에 그런 종목 몇 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대대상승장입니까? 계속 지금은 개별 장세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제가 6월달 처음부터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계속 단타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일 물어봐, 사람들이. 우상향 종목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수가 이렇게 좋은데 왜 계속 짧게 보시나요? 뭐 수익주 없나요? 지금은 수익주로 갈 만한 종목들이 여러분들 없어요. 진짜 얘기해봐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익주랑은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들 수익주가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괜찮은 종목도 조정 나오면 그때 공략해도 충분하다. 여러분들 좀 천천히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올랐어요, 한 달 동안에. 예, 그리고 이번 주 상승 종목들 좀 보시면은 한국전력 정말 강세가 나왔죠. 그리고 코론 그룹주들 보시면은 섹터 테마가 겹치는 게 없죠, 지금 웬만해서는. 네, 개별 장세입니다. 개별 장세 안 겹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개별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다음 주는 큰 일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네, 보시면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뭐 ISM 제조업 지수 영향도 없어요, 최근에는. 네, 없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음 주도 결국 뭐다? 또 개별주 장세야. 수급 장세. 뭐 증권가에서 갑자기 목표가 상향 연속으로 때려버린다든지 요런 종목들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결국에는 개인기가 중요하다. 개별 장세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뉴스 이슈 잘 체크하시고 장전시장 마감시장 잘 체크하시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수급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저도 뭐 주요 지표도 하다가 안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 볼 의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냥 좋은 뉴스 몇 개가 뜨고 언론에서 밀어주고 수급이 들어온다. 뭐 증권가에서 리포트 좋게 낸다 몇 개. 그런 종목으로 지금 자금 쏠리는 시장이 반복되기 때문에 개별 장세 종목 잘 뽑기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도 잘 뽑을 수 있게 제가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양봉단이 또 13기 모집하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너무 잘하긴 하지만은 100% 승률은 말도 안 되고요. 항상 물리는 종목도 있고 손절도 많이 합니다. 네, 손절도 많이 하고 너무 지금도 카톡이 매일 너무 많이 와요. 요새 뭐 라이브 방송 많이 보셔서 무조건 해야 된다. 양보단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버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달 목표 수익률이 2%예요, 2%. 네, 굉장히 짧게 잡고 가는 사람이고 안전적인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대박 터트린다. 그런 분들은 안 오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재밌게 주식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자각하고 내 계좌를 자각하고 내 투자금 자각하고 인정하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지만은 계속 나아가실 분들이 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다음 주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